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한자 능력 검정 시험 2급 과정입니다. 자, 여러분 스스로 뿌듯하지 않습니까? 2급이라니, 내가 어느새 2급이라니. 처음에 우리 여러분들이 한자 뭐 7급, 8급 할 때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아, 나 힘들어. 뭐 이런 생각 했을 텐데 분명 어느 순간에 지금 2급까지 왔습니다. 자, 2급 수준이 되면 어떤 수준이 되냐면은 웬만큼 나오는 신문, 그런 신문 속에 나오는 한자,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 한자 이런 걸 다 읽을 수 있는 수준입니다. 고전 영역만 빼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한자는 다 읽을 수 있는 그런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거죠, 그죠? 자, 그래서 2급. 자, 이번 2급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만큼 어느 정도 한자 실력이 많이 쌓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딱 보면 아, 이 글자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 이 글자는 뭐 이렇게 조합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보면 되겠네. 자, 여러분 스스로가 이제 요령이 생길 수 있는 단계입니다. 자, 아시겠죠? 자, 그래도 우리가 이제 자격증 시험을 대비하니까 자, 이 2급이 어떤 시험인지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급 합격자 우대사항 있죠, 그죠? 뭐 역시 대학 들어갈 때, 그 다음에 뭐 대학 들어가서 학점 졸업 인정. 요즘에 졸업 인정이 참 많이 확장이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대학에서. 그래서 대학에서 한자 시험을 봐가지고 일정 수준의 성적을 취득하지 못했을 경우에 졸업장을 주는 게 아니라 수료증을 주는 겁니다. 수료증. 그만큼 한자가 이제 중요한 영역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직장에서도 직장 기업체라든지 뭐 이런 인사 국가 반영, 그 다음에 육군 간부 승진 국가 반영, 자, 이렇게 다양하게 지금 활용되고 있습니다. 자, 2급, 자, 2급 시상 기준, 자, 2급 상당히 높은 급수죠, 그죠? 자, 여기서 그래서 역시 열심히 한 만큼 그에 대한 이제 대가를 이제 지급하는 겁니다. 자, 보면 우량상 같은 경우는 일단 초등학생은 없고요. 초등학생까지 잘 오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자, 중등 105점, 고등 112점 이상입니다. 우수상, 자, 초등 이하 105점. 자, 우수상이 더 영역이 큰 겁니다. 우량상보다. 그렇게 초등학생이 105점, 150점 중에서 105점 받았다면 상당히 잘하는 거죠. 2급 수준에서. 그죠? 중등 112, 고등 120. 자, 이렇게 되고요. 자, 한자 능력 검정 시험은 연 4회가 있고요. 연 4회가 있고, 자, 급수 배정을 보면 읽기 한자가 2355자입니다. 어이구, 천자도 아니고 2355자. 여러분 자랑스러워 해야 합니다, 자신을. 자, 그 다음에 쓰기는 뭐냐면 1817자. 자, 몇 급까지죠? 1817자면은 3급 수준까지죠. 3급 한자까지 일단 쓰기가 가능해야 되고, 시험 시간은 정확히 60분입니다. 60분. 1시간. 자, 구체적인 이제 그 보면은 출제 기준을 봤을 때 출제 기준은 우리가 상급 시험하고 크게 다를 바 없습니다. 그 문제 유형도 같고 문제 그 문항도 같습니다. 같습니다. 그래 마찬가지로 도금 비중이 많은 부분이 이제 도금, 그다음 훈음, 그다음에 완성형, 그다음에 한자 쓰기. 자, 그래서 평소에 공부할 때 도금, 훈음, 완성형, 한자 쓰기 여기에 비중을 많이 시간을 할애한다면은 나머지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 쉽게 그냥 풀 수가 있습니다. 쉽게. 일단 글자를 좀 알아야 뭐 문제를 풀겠죠, 그죠? 그래서 훈음, 도금 이 부분을 좀 상당히 많이 좀 다뤄주고,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쓰기를 대비하고, 그 다음에 완성형, 완성형도 좀 만만치 않죠. 왜냐하면 사자성어인데 좀 수준 있는 사자성어가 좀 나옵니다. 수준 있는 사자성어. 그래서 도금, 훈음, 완성형, 한자 쓰기 여기에 비중을 많이 투자를 하세요. 자, 합격 기준을 보면 역시 150문항에서 105문항 앞에 상급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부담 가질 필요는 없어요. 문제수 똑같고 유형 똑같고 그러니까 크게 부담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자, 구체적인 영역을 보겠습니다. 도금, 문장 속에 표기된 한자의 읽기. 앞에 마찬가지죠. 지금까지 우리가 쭉 해왔던 유형하고. 자, 귀족들이 정권을 무엇하고 간직을 독점하였다. 자, 이렇게 해서 한자가 제시되면 이제 도금을 읽어주면 되는 거죠. 장악. 그리고 문제 유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렇게 문장을 제시해 주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문장을 제시해주지 않고 이렇게 낱말만 제시해주고 도금을 쓰라. 자, 이런 경우죠. 이런 경우. 자, 이런 경우도 우리가 평소에 이제 한자를 공부하는 요령 그런 걸 이제 뭐 익숙해졌다면 쉽게 읽힐 수 있는 겁니다. 머리는 머리인데 돌멩이처럼 아주 큰 머리. 그래서 클석. 그다음에 요 글자는 우리가 앉을 자자라고 배웠는데 소리가 혹시 자가 아닐까? 석좌. 말되네. 석좌 교수 뭐 이런 말도 있죠. 그죠? 그때 자, 훈음 같은 경우 제시된 한자의 뜻과 소리 적긴 뭐 언어 과정이라든지 똑같죠. 그죠? 훈음은 한 글자를 제시해주고 그에 알맞은 뜻과 소리를 적는 겁니다. 역시 훈음 문제 같은 경우에는 부수를 잘 파악하면은 부수가 바로 뜻과 연결되기 때문에 기억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다음 영역을 한번 볼까요? 자, 부수, 주어진 한자의 부수, 써기. 자, 부수는 역시 뜻이라 했죠. 그죠? 뜻. 요게 번역할 번자인데, 차례번. 자, 이게, 전체가 번역할 번자입니다. 근데 왼쪽이 차례 번자죠. 그죠? 그럼 왼쪽이 소리가 되면 그 나머지 부분이 뭐가 되느냐? 그 나머지 부분이 이제 뜻이 되는 겁니다. 뜻이. 나머지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수를 쉽게 찾아낼 수 있는 거죠. 이런 건. 우리가 본 강의에 들어가면 다 부수별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부수별로. 자, 그래서 2급 한자에서는 글자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일일이 뭐 하나하나 다 풀이하기도 좀 힘들 정도로 뜻도 좀 생소한 그런 뜻도 많고요. 그래서 부수별로 정리해가지고 부수와 연관을 지어서 어떤 글자 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뜻풀이, 한자의 뜻풀이 이야기. 자, 이것도 보면 우리가 도금 같은 걸 먼저 읽는다면은 요게 뭐냐면 순, 임금, 순자거든요. 그럼 일단 소리는 순으로 납니다. 뒤에 거는 알잖아요, 그죠? 사이간, 순간, 자, 순간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이죠. 순간, 뭐 하는 순간, 그죠? 그래서 앞에 눈목자 부수가 들어갔고 눈하고 관계 있는 거죠. 눈하고 관계 있는 거. 그래서 이게 눈 깜짝할 순자입니다. 눈 깜짝할 순. 순간이라면 눈 깜짝할 사이가 되겠죠. 눈 깜짝할 사이. 자, 이렇게 한자는 어렵지만은 뜻을 알고 나면은 뜻풀이는 굉장히 쉬워지는 거죠. 그 다음에 완성형, 사자성어, 빈칸 채우기. 완성형, 지금까지 계속 나왔던 유형이었죠. 사자성어. 자, 사자성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직역을 먼저 알고 있어야 된다 했습니다. 직역. 글자 한자 한자의 뜻을 그대로 알고 있어야 무슨 글자를 채워넣어야 될지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보면 달걀을 쌓아놓은 것과 같은, 자, 이게 직역이죠. 달걀을 쌓아놓은 것 같은. 그러면 알란자죠, 그죠? 그 다음에 형세란, 형세, 모양. 그래서 형세세, 어조사지. 그럼 빠진 게 뭡니까? 싸타란 말이 빠졌죠, 그죠? 싸루. 그래서 누란지세. 자, 이렇게 사자성어는 항상 직역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6번 이제 장단음 유형, 장단음. 자, 항상 저기 4급부터 나왔던 유형인데 굉장히 어렵다고 했죠, 그죠? 장단음은. 그래서 장단음은 평소에 발음 습관이 정확하지 않는 이상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 풀 때 그 문제지에 장단음 문제가 나오죠, 그죠? 거기에 나온 한자만이라도 이거 장음으로 난다 이렇게 좀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너무 시간 투자하지 마시고요. 너무 시간 투자하지 마시고 문제 속에 나왔던 장음이 뭐였더라 이거 좀 더 기억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본 강의에 들어가면 장단음 표시가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지나가면서 그냥 쭉 훑어보시고요. 여기 너무 의미를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장음은 뭐냐면 바로 과거입니다. 자, 과거, 지날과자죠, 그죠? 자, 이 지날과자가 첫 음절에서 장음을 난다는 거. 지금 바로 이제 하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지날과자는 장음을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부터 어떻게 외워두느냐? 과거는 과거 이게 아니라 과거, 과거 이렇게 하는 딱 습관을 들여두세요. 과거, 과거, 과거 아니라 과거 이렇게. 자, 그럼 하나를 배워뒀습니다. 2급에서. 자, 그 다음에 동어미어. 자, 이것도 참 어려운 문제죠. 동어미어. 동어미어. 동어미어는 소리는 같은데 뜻이 다른 말을 쓰는 거죠. 소리는 같은데 뜻이 다른 말. 자, 이게 뭐냐면 강진입니다. 강진.
천안강, 나루진, 강진, 지명입니다. 지명, 강진. 자, 그런데 이제 써야 될 건 뭐냐면 진도 5 이상, 지진을 얘기하겠네요. 지진. 진도 5 이상에 해당하는 강한 지진 해야 되겠죠, 그죠? 강한 지진이었죠, 그죠? 그러니까 뭐 강할 강자에 지진할 때 쓰는 진자가 우레진자가 있습니다. 우레진. 자, 그 진자를 이제 쓰면 되겠습니다. 강진. 자, 그다음에 약자. 자, 정자를 약자로 쓰기. 여기서 뭐 정자를 약자로 뭐 정자로 고치기 이런 유형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는. 정자를 약자로 쓰기. 그리고 약자 같은 경우는 대부분 부수는 살아남는다 했죠, 그죠? 모양이 크게 안 변한다 했습니다. 크게 모양이 어느 정도는 살아 있다고 했습니다. 그다음 쓰기 제일 어려운 부분이죠. 문장 속에 한자어 한자로 쓰기. 자, 그럼 뭐 염치나 채모를 따질 형편이 아니었다. 자, 이게 수준이 좀 높아졌죠, 그죠? 한자어 쓰기 수준이. 자, 염치, 뭐 채모, 염치란 말 좀 알겠는데 이거 대체 이 염자를 무슨 염자를 써야 될지 참 고민되는 게 많아요. 염치라는 것은 뭐 부끄러움과 관련 있기 때문에 부끄러울 치자는 알겠는데 염자, 이 염자는 청렴할 염자 아닌가요? 청렴할 염자 아닌가요? 그런데 왜 염치할 때 이 염자를 썼는가요? 자, 이 고민이 됩니다. 이런 게. 그러니까 바로 2급이에요. 2급. 그래서 2급에서는 이제 단어 쓰기를 어느 때보다 좀 더 많이 늘려야 됩니다. 쓰기 영역을, 쓰기 시간을. 왜냐하면은 글자 그대로 이게 뜻이 들어맞지 않는 그런 이제 쓰기 한자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평소에 나는 하루에 뭐 한 5단어, 아니 10단어 정도로 내가 쓰기를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 꼭 그걸 이제 정해놓고 쓰기 연습을 하세요. 쓰기. 자, 채모 같은 것도 역시 만만치 않죠. 채모를 따질 형편이 아니었다. 채모가 뭐냐? 채모. 자칫 잘못하다가는 몸체, 털모 이거 생각할 수도 있죠, 그죠? 근데 여기서는 그게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자, 보니까 몸체 모양 못 짰었거든요. 몸체, 몸의 모양을 따질 형편이 아니었다. 이 무슨 말이냐? 채모는 이제 하나의 체면이죠, 체면을 따질 형편이 아니었다. 자, 그러니까 약간 좀 고민이 되는 거죠. 왜 이 한자를 써야 될지. 자, 쓰기. 그다음 동의어, 뜻이 같거나 비슷한 한자 쓰기. 자, 여기서는 이제 앞에 문장을 제시해 주는 거죠. 문장 속에서 이제 동의어를 채워 넣는 겁니다. 친구와 싸우고 나서 자, 이별할 결자죠, 그죠? 그럼 이별하다와 뜻이 비슷한 말. 자, 일상 속에서 우리가 이제 쓰는 낱말을 좀 활용해야 되는 거죠. 일상 속에서 친구와 싸우고 결 무엇하였다. 결 무엇하였다. 그래서 이별한다, 나눠진다, 떨어진다. 그러니까 별, 나눌 별. 그래서 결별하다. 자, 이런 말. 실제 이제 일상생활에 쓰는 어휘들을 많이 활용하는 그런 이제 문제가 나옵니다. 그다음 반의자 또는 반의어 쓰기. 반의자는 한 글자고 반의어는 두 글자 낱말입니다. 자, 보면 이렇게 예문을 보면은 자, 왜 바깥 외 부드러울 유. 자, 그러면 바깥은 부드럽다, 끝은 부드럽다 이런 말이죠. 그럼 반대는 뭡니까? 바깥이 반대니까 안내죠, 안내. 그다음 부드럽다의 반대는 강할 강, 굳셀 강. 그래서 외유내강, 외유내강. 이거 하나가 사자성어가 되죠. 외유내강, 그죠?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한 글자 반대자 쓰는 게 아제비. 자, 아제비도 무슨 말인지 여러분 자꾸 아제비수 하니까 아제비가 뭐 아제비인가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아제비라는 것은 삼촌뻘을 말해요. 삼촌뻘. 그러면 삼촌의 반대는 뭐라고 하느냐? 이제 조카죠, 조카. 근데 이 친족 관계를 잘 모르는 사람도 또 이거 굉장히 혼란스럽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조카질자라는 게 있습니다. 조카질. 그래서 숙질 이렇게 숙질. 자, 학생들 같은 경우는 많이 안 들어봐서 잘 모르는 경우 많겠죠, 그죠? 어른들이라도 숙질이라면 잘 안 쓰다 보니까 뭐 이것도 모르는 사람도 많은데 그래서 이 2급이라는 게 상당히 좀 수준이 있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많이 쓰는 말을 이제 실제 한자를 집어넣어서 이게 이제 체크하는 거죠. 자, 이런 유형이 이제 있습니다. 2급. 네, 다음 강의 구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급 강의는 총 40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40강.
자, 좀 길죠, 그죠? 하지만 2급이잖아요. 내용이 많다 보니까 좀 이렇습니다. 자, 배정 한자는 9강. 왜 이렇게 적어? 자, 이런 생각이 들죠, 그죠? 자, 538자입니다. 2급 신출 한자가 538자. 그 중에서 9강이라 하니까 왜 이렇게 작지? 자, 이렇게 생각하는데 2급은 별도로 뭐가 있느냐? 인명, 지명 한자가 있습니다. 인명, 지명 한자. 즉 사람 이름으로 쓰이는 글자, 그 다음에 지명으로 쓰이는 글자. 그런데 배정 한자보다 사실 인명, 지명 한자가 더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사람 이름 같은 경우에는 이름자에는 잘 안 쓰는, 일상생활 속에서 잘 안 쓰는 글자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게 좀 어렵게 느껴지고, 역시 지명, 우리가 지명을 우리 한국말로 많이 쓰지만 어떻게 한자로 씁니까? 잘 안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역시 지명 한자가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자, 이 강의 시간에는 시험에 좀 자주 출제되었던 그런 지명, 인명하고 또 앞으로 또 출제 예상이 가능한 그런 글자들을 중심으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도금, 동엄, 이어, 뜻풀이 2강입니다. 도금, 동엄, 이어, 뜻풀이 2강. 자, 두 강이죠, 그죠? 역시 이 도금이라는 게 인명, 지명 한자 같이 결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역시 어렵습니다. 그래서 2강으로 잡았고요. 동엄, 이어도 역시 수준이 좀 높습니다. 이것에서는 안 그래도 우리말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동엄, 이어. 요것 때문에 어렵죠, 그죠? 그래서 집중 공략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후는, 장단은 한강, 그다음 반대어, 유의어, 뜻풀이 한강. 자, 완성형 2강. 완성형은 이제 사자성어죠, 그죠? 사자성어. 2급의 사자성어 굉장히 난이도가 있습니다. 굉장히. 그래서 2급 정도의 사자성어를 쓴다. 완벽히 익히고 구사할 줄 안다. 그러면 굉장히 말을 한다든지 이럴 때 자기 주장을 한다든지 굉장히 좀 인상적인 그런 이제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완성형 2강. 한자 쓰기 뜻풀이 2강. 역시 공인급수에서 한자 쓰기를 무시할 수 없죠, 그죠?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자 쓰기를 좀 집중적으로 역시 다뤄보고요. 그 다음에 약자 한강, 그 다음에 기출문제 풀이 3회분 해서 총 6강. 자,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는 이제 본 강의에서 자, 여기서 말했던 것처럼 집중적으로 한번 2급 한자들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